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얼굴 없는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상사채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채권 추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머릿속에는 채권 추심이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채권 추심이라는 건요, 국회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을 때요, 2조 정의의 채권 추심이 뭐냐, 이게 딱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건요,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채무의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추심이 복잡한 이 전문 용어가 들어가니까 채권의 만족 막 이런 용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데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못 받은 돈 받아내는 일체의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 합니다. 채권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소재 파악도 해야 되고요, 재산 조사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채무자가 뭐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채무자한테 돈 내놔라, 변제하라, 이런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그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이게 채권 추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추심의 전반적인 어떤 용어 정의였다고 하면요. 자, 본격적으로 상사채권은 뭡니까? 자, 상사채권하고 대비되는 게 민사채권입니다. 민사채권의 대표적인 건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그랬죠? 10년입니다. 10년. 10년인데 상사채권은요, 상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상행위는 뭐냐? 상인이 있습니다. 상인.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을 하겠다, 세무서에 있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물건을 도소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공사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 다 저희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상인. 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외상물품대금입니다. 자, 외상물품대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건축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건설회사한테 일단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죠. 이거는 외상물품대금입니다. 물품대금. 자, 실제 건설회사에서는 자기가 원청이다 했다면 발주자한테 공사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하청이었다 그러면은 원청한테 맡은 하청 공사대금을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소멸시효 3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3년 소멸시효에 적용이 돼요. 물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5년인 것도 있고 1년인 것도 있습니다. 5년인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빌려준 돈,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이거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카드 결제하고 카드 대금 있잖아요. 이것도 소멸시효 5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근데 1년짜리 소멸시효는 뭐냐? 음식점이나 여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상값은 1년입니다. 1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점이나 여관비, 이게 금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예. 이 금액은 소소한 금액입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큰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이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도 이거는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차주한테 돈 빌려준 거는 5년 적용해줘요. 카드 연체되는도 5년 적용해줘요.
좀 불합리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5년으로 맞춰주든지 아니면 3년으로 똑같이 해주든지. 왜 금융기관,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이런 데는 자기네들 채권을 5년 동안 소멸시효 해주면서 일반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이거는 3년의 소멸시효밖에 적용 안 해주는 거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에는 맞춰줘야 됩니다.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고요.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니까는 국회의원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뭔가 소멸시효를 단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게끔 만든 거는 다 뭔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해준 대로 저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요 채권 추심위는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그것만 잘 지키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 채권 추심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채무자의 소재파, 재산조사, 채무자한테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채권 추심을 하긴 하는데 정해진 채권 추심인이 지켜야 할 것들도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예요. 법률에서 뭐뭐는 하면 죄가 된다 하고 죄 항목들을 범죄 항목들을 열거를 해놨고요. 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에게는 그 형벌로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죄와 형량을 다 법률로 정해놨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일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딱 법률에 조문화되어 있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뭐냐? 폭행, 협박, 납치 또는 감금, 그 다음에 위계나 위력을 써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채권 추심하는 사람한테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받아가지고 실제 채권 추심을 하는 저 같은 채권 추심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채권자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채무자한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내가 채권 추심 회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채권 추심인이에요. 자기 채권을 자기가 직접 추심하는 사람도 채권 추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 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에다 채권 추심 이임 안 하고 직접 채권 추심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거기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대부분 몰라요. 채권은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게 뭔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본 것이 처음 들어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빌려준 돈 받으려고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법으로 따져보면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채무자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형사화 시키면요. 여러분이 처벌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채권 추심은요. 모르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불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 일을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요. 자, 법에서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어떤 걸 했을 때에는 어떤 벌을 처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하면서 최소한 이 대놓고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할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아주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나 뭐 법이고 나발이고 나 모르겠다. 나 돈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회중에 있겠죠. 회중에 있지만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한두 번은 뭐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분명히 그 사람 문제가 되고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고요, 쉽게 이해해서 인생 조집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상사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뭐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사채권에 관련해서 채무자의 특징 뭐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했던 게 채권 추심인데요. 채권 추심이란 뭐냐? 채무자의 소재파, 재산조사, 채무의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못 받은 돈 받는 거, 이게 채권 추심입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전 단계부터 모든 일체의 행위, 이게 채권 추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